안녕하십니까, 주식불료입니다. 자, 윤석열 당선자가 확정이 되면서 건설주들이 그죠 상승을 했습니다. 이 이유가 저는 하나 더 있다고 보는데, 이 이유를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런 강점이 있으면 당연히 약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약점까지 알아보시고, 이 건설주 상승에 제가 보는 토픽 두 종목, 태형건설, 보강산업,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그리고 건설주, 이면에 TV 토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재명 후보가 극명하게 달랐던 부분입니다. 그죠? 원전 한쪽은 기존 정책 위주, 한쪽은 원전 키워야 된다. 그죠? 그렇지만 제가 보는 토픽은 건설주. 근데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건설업종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8%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그죠? 대형 건설사부터 해서 오랜만에 정말 건설사들이 크게 올랐는데요. 자, 윤석열 당선인이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대표적인 공약들을 살펴보면 이 첫 번째 보시면 250만호 주택 공급을 제시했습니다. 민간 주도로 200만호, 나머지는 50만호. 특히 민간 분양을 48%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 대표적인 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담금 완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민간 제외 등등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도 기대가 높고, 일기 신도시, 그 다음에 재정비 사업 촉진, 여기에 또 일기 GTS 연장 및 GTS 건설 공약까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 모든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겠다. 그죠? 자, 주택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 내리겠다. 부동산세, 지방세, 재산세 통합하겠다 등등 세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 당선자 이런 공약 덕택에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주들이 정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 더 하나가 있다고 보면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은 분명히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벌써 자, 이 경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됐다? 120조 원이 되었습니다. 그죠? 120조 원.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결국은 재건사업을 합니다. 그죠? 그때 이 건설주들이 항상 보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첫 번째 올라오는 토픽은 건설주였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이번 건설주 상승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런 좋은 요인이 있지만 점 요인이 있는데, 자, 이 250만호 달성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린다는 지배적인 의견과 동시에 여기에 또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교통망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 짓기 위해서 그 크기에 따라서 교통 규정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된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 정밀 안전진단, 이 부분도 실제 정책이 정비가 된다면 시간이 소요가 꽤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보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일부터 원자재, 건자재 등등, 그죠?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건설사들이 취해봐 이게 돈이 안 남는다. 아니면 분양가 또 올려야 되는데, 그죠? 분양가를 또 올려야 되는데 이 수익성이 하락이 건설사한테는 점으로 존재를 한다. 근데 어쨌든 이런 수익성 관점에서 보느냐, 다시 수주와 분양 흐름으로 전환을 볼 것이냐. 당연히 초반이니까 수주와 분양 흐름으로 간다고 보고, 여기에서 제가 보는 토픽 첫 번째 태형건설입니다.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최악 수익 냈지만 올 실적 전망은 좋다. 자, 실적에 최악을 내는 이유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2017년 이후 계열사 자금 지원 및 개발 사업 관련 선투입 부담금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적 분할 과정에서 차입금이 존재하는데 이걸 태형건설에 떠안았던 거지. 부채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재무 안정성이 저하가 되면서 5년 만에, 또 코로나라는 이런 게 분명히 변수가 있었죠. 그리고 건설 쪽이 경기가 안 좋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최악 수익 냈지만 이제부터 이 모든 것을 털어내고, 그죠? 생산성이 양호한 건축 및 자재 분양 공사의 수주 잔고가 증가한 상태, 연간 기준 2조 원을 웃도는 안정적인 매출, 이렇게 적어놨지만
그러나 제가 보는 거에서는 태양건설 건설사로서는 나름대로 알짜고 여기에 SBS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회사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움직임에 따라서 태양건설 한번 방송을 꼭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회사를 저는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회사를 보고 한번 제가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자, 분할을 하면서 이때 상장을 했거든요. 9월 22일입니다. 그죠? 근데 항상 거래가 정지되고 다시 이렇게 할 때 재상장을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매수 매도가 싸우면서 저점과 고점이 곧 지지선과 저항선이 됩니다. 자, 고점이 이 저항선이 1850원. 지금 여기서 싸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돌아서 버리면 어떻게 된다? 상승이 아주 한결 쉬워집니다. 자, 이번 건설주 상승 그러면서 태양건설 요 가격대만 지켜주면 14,250원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거기에 자회사 모멘텀 실적 부분, 그 다음에 또 SBS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자, 지금 1850원, 14,000원 이상 안착하면 그 다음에 또 코스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홍준표 관련주 보강산업입니다. 자, 이 보강산업은 홍준표 관련주도 한번 움직임이 있고, 자, 어쨌든 이번에 당선자는 윤석열 후보지만, 자, 홍준표 씨도 어느 정도 자기 몫을 했다고 봤을 때는 홍준표 씨가 당내에서 힘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특히 건자재 업종들이 보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데, 이 회사는 2018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쭉 실적이 4년 동안 아주 그냥 죽여줘요. 정말 죽여주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 최고 골재 생산 전문 업체란 사실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이걸 모토로 건설의 근간이 되는 콘크리트, 아스콜, 레미콘 생산 등을 판매 중입니다. 솔직히 골재, 아스콜, 레미콘, 근데 골재는 자기들이 어떻게 한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갈수록 수익은 오히려 이 회사는 늘어난다. 자,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시적으로 홍준표 씨 관련했을 때 상승을 했다가 다 빠졌어요. 실적은 보시는 대로 3년 전에 비해서 2.5배가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주가는 뭡니까? 제자리 걸음을 하다 못해 오히려 밑에 있는 수준. 건설주 상승에 왜 보강산업을 제가 왜 기대를 하는지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그죠? 실적 상승은 결국 주가가 급등을 하게 만든다. 자, 태광산업, 보강산업. 이번 건설주 상승의 투탑픽 태양건설과 보강산업이었습니다. 자, 주말 제 방송을 보는데 태양건설, 보강산업 나름 메리트가 있는 좀 완전 메이저도 아닌 준메이저급 하나의 제가 이제 중소형주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종목 중에서 본인이 스타일대로 한번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방송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